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교사작가협회 책스샘의 대표이자 현직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윤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제 직업이 교사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 늘 고민하는 지점이 스마트폰을 이기는 아이는 없다인데요.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영상 노출의 횟수라든가 빈도, 또 시간 등이 참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업이나 교우 관계 상담을 주로 하셨다면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사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빅테크라는 거대한 고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삼키는 그 과정을 낱낱이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입을 벌린 큰 고래에게 순식간에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생각하는 힘이 어떻게 저하되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예,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은 침묵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꾸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뭐 청각, 시각, 촉각 같은 이런 자극들이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침묵을 깨고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소리가 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아이템 많이 사실 거예요. 국민 모모라고 맘카페에서 이름 붙이는 장난감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굉장한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소리가 나오거나 아이의 발차기에 반응하는 불빛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을 촉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국민 아이템을 사주지 않으면 왠지 내가 뒤처지고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급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침묵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는 말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만들어낸 소리, 즉 자기 표현의 기본 원리를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깨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책 31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장난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적을수록 그 놀이는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덜 된다는 점도 기억하라. 버튼을 누르면 노래, 춤, 걷기, 말하기 등이 가능한 칩이 내장된 장난감은 피하라. 아이에게 다양한 소리를 퍼붓는 장난감은 영화가 옹알이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식으로든 소리를 내는 필수적인 기회를 빼앗는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께서 이렇게 뭔가 아이를 키울 때 보조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찬란한 음악이 나오거나 반짝이는 빛이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켰다면 이제 걸음마 보조기라는 이름의 장난감을 사용하잖아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장난감에게 책임을 조금 같이 나누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엄마와 아이의 교감을 좀 빼앗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탐색하고 아이가 걸으면서 넘어질 수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걸음마를 배우는데 걸음마 보조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넘어지는 방법을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할 때 떠올려 보니까 에듀볼이랑 네, 뭐 맞아요. 국민 대문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썼어요. 근데 다 대부분 소리가 나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 혼자 놀게 하고 부모는 다른 일 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로 그냥 애가 시간을 보내는 게 말할 기회를 뺏는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분 좋게 일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엄마가 도마에 칼질을 하면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나 이런 소리 때문에 되게 행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보면은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자연적인 소리라든가 자연적인 감각을 일깨워주기보다는 정말 빅테크 기업이 만든 장난감 같은 거를 주면서 아이들을 자극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에 어떤 흥분을 느낀다거나 행복을 느낀다거나 막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자극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았을까? 혹은 아이들이 아직 어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한 번쯤은 다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어렸을 때 좀 이 책을 읽어봤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뇌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그 현실 속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 무감각함을 느끼는 현상을 우린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빅테크 기업이 우리 아이들을 최종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두는 락인 효과라든가 누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밴드 애건 효과, 그리고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 영츠하이머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정답이 실려 있는 정답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먼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내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 또 어떤 장난감을 사줘야 할지 또 장난감 코너에서 막 떼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오늘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게임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어떤 확신을 갖고 싶은 부모님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 스마트 기기 정말 제재하기 어렵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 정말 어려워서 아이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물리적으로 휴대폰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큰아이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과하게 의존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이 책에서 59페이지를 보시면 모두 잡아야 해! 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포켓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포켓몬을 잡으려면 그 모든 포켓몬 캐릭터를 잡아야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가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에요. 탄탈로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그 과일 나무 아래 무릉덩이 안에 서 있으면서도 영원히 먹지도 못하고 항상 갈증을 느끼는 벌을 받거든요. 포켓몬이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그 포켓몬이라는 그 세트를 완성해야만 충족되는 욕망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줘요. 제품 라인에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 추가하기 때문에 세트를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기업이 어떻게 욕망을 건드려서 돈을 버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알고리즘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데 사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디지털 기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자기를 봐달라는 우리 아이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하고요. 디지털 기기에 몰입한 부모가 아이한테 응답할 때 냉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고자 마음 먹으셨다면 일단 우리 엄마 아빠들부터 디지털 기기에서 눈을 좀 떼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뭐 놀이터를 직행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학교에서 급식은 뭐를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하면서 보냈는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이 또한 그 시간만큼 휴대폰에서 좀 멀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뭐 정말 많은 긴 시간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는 요즘에 잠깐씩이지만 휴대폰에서 한 5분 정도만 시선을 떼서 아이를 봐주신다면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도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 스마트 기기 정말 제재하기 어렵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 정말 어려워서 아이들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30분을 볼 때는 아이들에게 첫날에 코인을 나눠줘요. 만약 30코인을 준다면 이 한 달 쓸 수 있는 코인의 양인데 매일 30분에 한 코인 정도를 지출하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코인을 다 모았잖아요. 많이 쓰지 않고 모으면 그 다음 달에는 30개가 아니라 45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과급처럼 해서 많이 쌓이면 그 받은 코인으로 나중에 장난감을 바꿀 수 있다거나 혹은 평상시 게임을 안 하고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서 주말에 뭐 아빠와 함께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재미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뭐 2시간으로 늘려주거나 하는 식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고 가장 적당한 시기가 8학년, 우리나라로 아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요구 때문에 일찍 사주는 경우도 있고 워킹맘 같은 경우는 아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도 일찍 사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 가장 크게 이제 학교에서는 에듀테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꼭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공유하거나 선생님과 함께 뭐 알림장 같은 거를 공유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것들을 구글 어떤 클래스룸 같은 데다가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는 한 6학년쯤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책의 317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에서는 만 2세까지는 절대적으로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여주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이가 스크린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면 우선 재미없는 지루한 시간 동안 자신을 달래고 스스로 즐겁게 보낼 내적 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 2세가 넘었는데 그 전에 노출을 하셨다면 사실은 지금 스크린보다 더 즐거운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야외로 나가셔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뭐 실감나게 부모님의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신다면 조금 빨리 노출된 아이들도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 진짜 활동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용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가정마다 다를 텐데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많이 핸드폰 앱을 사용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처럼 코인을 사용해서 아이와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잘 안 된다 하시면 아이 와이파이를 부모님이 출근하실 때 아이 빼놓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앱으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1시간 딱 설정해서 걸어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침 일찍 놀이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을 정도로 놀이터 생활에 정말 흠뻑 취해 있을 만큼의 그 어린 시절을 아이에게 보내게 해줬는데요. 야외 놀이 정말 많이 하고 의미 없는 땅 파기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물리적으로 휴대폰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큰아이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과하게 의존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는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6학년 때 구입했고 사실 그 전에는 저와 연락을 위해서 투지폰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 최대한 미디어와 접할 수 있는 나이를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런 약속이나 규칙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규칙을 자기가 정해놓으면 굉장히 잘 지키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수행평가 도덕 같은 경우 주면 거기에다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규칙을 적으면 아이들이 그거에다 동그라미 굉장히 잘 쳐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와 함께 회의를 해서 뭐 우리 집은 9시부터는 절대로 모든 가족이 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 같은 걸 정하셔서 9시면 그 바구니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아이 모두 다 바구니에 휴대폰을 반납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부모님들 중에서 9시 넘어서 어떤 일을 처리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차라리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서 예, 연락을 한다거나 노트에 있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곳에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SNS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이제 컴퓨터에서 그런 걸 하셔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는 9시부터 혹은 10시부터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바구니에 넣어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 책의 54페이지를 보시면, 이 작가가 놀이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할 때, 난 장갑 인형 3개를 하나씩 꺼내면서 인형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갑은요, 불확실한 모양의 장갑이래요. 그래서, 대중들이 보고 있는 강연에, 듣고 있는 청자들이, 이게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답이 나온다고 해요. 장갑 인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 바라보는 관점은 본인이 만드는 거라서 너무 무궁무진한 답이 나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장갑 인형은 이 작가의 말은 말처럼 생긴 인형이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정말 노새나 당나귀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형은 말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청중의 창의적인 선택지가 한 차례 제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장갑 인형은 쿠키몬스터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것을 들자마자 이 아이들이 다 같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쿠키몬스터예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딱 오직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가 많고 다들 알아보는 익숙한 캐릭터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이렇게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력을 막는 상황,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나쁜 사례들을 반대로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 쑥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항상 정답이 하나인 것이 주는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사실 텔레비전 많이 보고 미디어를 접할수록 어떤 캐릭터를 참 좋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 리틀 포니 상표가 붙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또 그 기업이 정해준 그 리틀 포니의 캐릭터 성격대로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어떤 말이라면 말을 주면 이 말에 이름도 붙이고 이 말의 성격도 자신이 만들고 이 말의 친구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만든 캐릭터 자체는 정말 기업에서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이름도 만들어주고 성격까지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답이 하나만 있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역할놀이를 한다면 창의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해주시면 오히려 창의력이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먼저 자녀 교육 멘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방향을 상실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모두 다 부모는 처음이니까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운 선배님이 이렇게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책을 읽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좀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딱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리는 자녀 교육 소신을 꽉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우리 밥 편하게 먹으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살짝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들 그러니까 뭐 약간의 뭐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편리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거 아니지. 그럼 안 돼라는 처음에 소신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정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질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현질을 원하는데, 불필요한 게임 아이템이나 기기를 사느라고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알고리즘에서 우리 아이들 관심이 있어 하는 광고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럼 그 광고에 관련된 물건을 산다거나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그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거나 거래하기도 하는데, 일단 스마트폰을 좀 적게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돈이 새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뭐 어느 학교에 다녀 하면 학교 이름도 말하고, 어느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이름도 말하고, 너 사진 좀 보내줘 사진도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인의 나치 사진까지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친구를 기다리면 운동장에서 뭐 축구를 하면서 친구를 기다린다거나 뭐 복도에서 이렇게 입안이 끝났는지 이렇게 고개를 빼면서 친구를 기다렸다면 요즘 학교에서 보이는 아이들은요, 친구 기다릴 때 계단에 앉아서 혹은 복도에 앉아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친구를 만날 때도 사실은 놀이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헤어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 이따가 어디 노블록스에서 만나. 뭐 마크에서 만나 이렇게 하고 헤어지거든요. 주말에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상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존다는 거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랬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부모님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깊은 잠에 숙면을 못 취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예 수업에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폰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어, 집에서 너무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였더니 학교에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학교라는 것이 공부하러 오는 것이 휴대폰을 사용하러 오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 욕구를 집에서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이해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휴대폰 사용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용 시간을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줄인다, 뭐, 이런 것들에만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될 곳과 해야 될 곳을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필요하고요. 또 요즘에 사실은 제가 저의 초등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보건실에 간 경험이 별로 없었고요. 20년 전에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실 우리 아이들 아프거나 하면 보건실 쉬는 시간에 갔고 뭐 화장실도 쉬는 시간에 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보건실 가고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요. 그러니까 40분이라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욕구가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고 바로바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세계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 체력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의 평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50kg, 60kg, 70kg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정말 덩치가 많이 커진 이유는 땀 흘리고 노는 경험보다는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냥 스스로 제 생각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정말 쇼폼에 익숙하다 보니까 10분, 뭐 5분, 10분 되는 영상을 길다고 생각을 해서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듣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4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분 단위로 막 일어난다거나 몸을 비튼다거나 목이 정말 조금만 말라도 물 마시러 가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휴지나 이런 것들이 자기 책상 위에 있을 때 못 참고 계속 휴지통에 버리러 나오는 아이들, 연필이 조금만 짧아도 연필깎이로 바로 깎으러 수업 시간인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게 쇼폼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글을 읽을 때 굉장히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되게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네, 책의 24페이지에 보면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은 1이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책에서 언급했듯이 예전에는요, 사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실수를 하고 비밀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 동네, 뭐 내 친구,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만 전달이 됐다면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쉽게 공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혼자 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을 30분이나 1시간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시간을 지키는 건 맞는데요. 그 시간을 아이가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 접근하거나 친구들이 짓궂은 장난에도 아이가 대응하지 않고 부모님과 상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왔을 때 스마트폰 상에서 대화하지 않기, 그리고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올리지 않기.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배경으로 자신의 셀카를 찍었을 때 학교의 이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끼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 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뭐 친구들 사진을 서로 올리면서 장난을 친다거나 어떤 친구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가정만의 규칙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거실에 걸어 놓으시고, 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좀 정하셔서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을 하는 문화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뭔가 스마트폰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나요?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그 단체 톡방을 만드는 데서 되게 많이 생겨나는데요. 단체 톡방에서 처음에 뭐 2명, 3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명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들어오기 싫은데 강제로 계속 입장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돼요, 사실은.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강제로 막 계속 나를 초대하는 행동.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내 아이는 그냥 들어가서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가 됩니다. 어떤 아이는 응응이라고 해서 이응 이응만 올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친구가 무안할까 봐 이모티콘을 그냥 올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보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못했는지 경중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단체 톡방에서 친구들을 뭐 험담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학교에서는 아주 큰 문제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게 학교 폭력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의 나체 사진 올리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걸 봤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서 관리가 안 되는 시간에 몰래 밤에 휴대폰을 보다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어른인데 사실은 어른이 아니라 약간 뭐 한두 살 선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처음에는 고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것들을 당한 것처럼 원하는 정보를 계속 주더라고요. 뭐 어느 학교에 다녀? 하면 학교 이름도 말하고 어느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이름도 말하고 너 사진 좀 보내줘? 사진도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인의 나체 사진까지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정말 폰은 사용해도 되는데요. 투지폰을 사용하고 그래서 왜 그 공신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했던 폰인데요. 공신폰은 공부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중학생까지도 공신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고 오로지 전화와 문자와 되는 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줄 것인가, 약간의 시간을 둘 것인가, 아예 묵살할 것인가, 뭐 이런 우리가 부모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교실에서 보는 아이들은요, 약간의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집중력도 좋고요, 모범적이고 잘 자랍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요구에 바로 반응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작은 좌절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더 크게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핍과 약간의 좌절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반에 눈에 띄게 밝고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1만 원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보드게임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저는 선물을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은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드게임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바로바로 사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기다림과 결핍을 좀 가르치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유 없이 그냥 요구를 계속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이유 없는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이 참을성을 정말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하게 바르게 밝게 성장시키려면 약간의 결핍과 좌절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가 바로 충족되기보다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서 나중에 좀 아이가 어떤 노력을 보였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자연엔 정말 놀거리가 많거든요. 계절마다 놀거리들이 또 바뀌기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밖으로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나뭇잎으로 사람 얼굴도 만들고요. 그리고 돌로 그냥 어떤 성도 만들어 보고요. 그냥 무의미하지만 땅 파기를 하면서 땅에서 개미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땅에서 뭐 그림도 그리고요.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휴대폰 꼭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잠시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 공공도서관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시는 경험도 좋고요. 꼭 나는 도서관을 간다거나 뭐 그런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이들과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들, 쉬운 게임들 많거든요. 세 글자 말하기라든가 뭐 끝말잇기 혹은 모든 세상의 사물을 뭐뭐 했습니까?로 질문해 보는 것, 혹은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책 표지를 보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펴가지고 책의 앞뒤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 해보시면 아이들 창의력 쑥쑥 올라가고요.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참 좋은 자녀교육 멘토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아픈지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안색이 달라지면 어떤 119라는 책을 봤잖아요. 주변의 어른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맘카페에서 정보를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휴대폰 사용이나 미디어 중독 등이 고민되실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멘토와 같은 책을 만나신 거고요.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켜줘야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우리 부모님께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신념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질 때, 그때마다 이 책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